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민주당 대구시도당이랑 같이 그 서울을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일단은 그거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어제 참석 후기에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저보다 훨씬 대형 유튜버의 관계자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구 쪽 이제 진보민주의 어떤 방향이 어떻다. 뭐 이제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그걸 되게 분수명 대형 유튜버고 정치 쪽에서는 이제 뭐 아실 만한 건 뭐 아실 분인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하냐? 제가 제일 잘 알겠죠.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제 이쪽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그래도 뭐 거기는 좀 크면 클수록 이제 채널이란 게 어떤 뭐 이제 언급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야 되고 더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냥 저는 지금 아직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일단 이제 정치에 대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얘기를 했지만 왜 그러냐 정치에 대한 언급은 그럼 보통 이걸 어떻게 하죠? 보통 언급을 하는 건 우리가 좋다 뭐가 네가 나쁘다라는 걸 그렇게 이제 뭐 실제 설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하던 말이에요. 설득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너네 정당은 그렇구나. 우리 정당은 이래. 그 비교를 통해서 사실 대 사실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실 대 사실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더 좋아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차라리 그 은행 잔고를 내가 더 부자야라는 게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너보다 부자야. 내 부동산이 어디가 있고 내 은행 잔고가 있어. 그런 숫자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정당끼리의 설득은 이거는 이제 신념에 대한 설득은 불가능합니다. 신념은 뭐죠? 무상이에요. 무상의 가치를 밸류를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를 못합니다. 그냥 신념은 각자의 특성입니다. 너 얼굴 못생겼어. 뭐? 그러는 너는 이 새끼야, 인마. 얼굴 못생긴 거에 잘생기고 못생긴 거에도 기준이 없죠. 이게 하나 자랑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 이제 가가지고 이제 유튜버입니다. 그러고 이제 홍보를 했죠. 이제 구독을 하시고 영상을 보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성분이셨고요. 실물이 더 나아요. 그랬습니다. 나중에 실물을 보실 일이 있으시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카더라고. 이건 절대 진실입니다. 하여튼 신념은 밸류를 측정이 불가능한지 밸류가 뭐죠? 숫자 퀀터티죠. 신념은 퀀터티가 퀄러티죠. 퀄러티 쪽이 하여튼 그 밸류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나랑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합니다. 보통 일반의 사람들이 그렇고요. 근데 대구 사람도 친절하긴 친절합니다. 그건 나중에 친절은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에서는 싫어하죠. 그리고 이게 정치에 대한 언급한다는 건 나랑 싸우자는 얘기라 됩니다. 이게 이제 지역 갈등입니다. 지역 갈등에 대해서 호남 쪽에서만 피해 의식을 느끼는데 지금 경상도권에서도 이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지지율로 따졌을 때 제가 예전 썸네일 썼던 거 빨간색이 넓이는 넓지만 그쪽 뭐 인구가 작은 건지 하여튼 지지율이 낮죠. 그래서 이쪽이 보수 꼴통 새끼 뭐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민주 진보란 해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진보 민주인데 그러면 싸우자고 오는 싸움은 안 마다해라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언급은 이게 싸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착한 사람들이에요. 대구 사람들 친절합니다. 착한 사람들이니까 싸움을 안 하려고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자야 그냥. 호전적이면 싸웠겠죠. 근데 친절하다는 게 뭐 어떻게 친절하냐. 서로는 좋아합니다. 제가 대구 살면서 대구 와가지고 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타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린애나 뭐 어른끼리라도 모르는 사람이 또 인사합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어디 계세요? 있으세요?
근데 대구는 아파트 어디 오셔가지고 엘리베이터 타시면 인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머리를 깎았잖아요. 미장원 아줌마도 그래요. 아, 서울 같더만 눈 땡그랗게 떠가지고 뭐 물어보려고 그래도 보기도 무섭더만요. 대구 사람들은 뭐 물어보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데 서울 같더만 지하철 타면 무서워갖고 뭐. 그래 얘기했죠. 아, 서울이 좀 각박하고 서로 많이 몰려 살다 보니까 좀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서울 가면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듯이 다 이제 뺏으려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구는 다 사람들이 부자잖아요. 그 금전적인 부자도 있긴 하지만 심적으로 더 부자라서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대구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대구 사람들이 그게 더 나은 거예요라고 미장원 아줌마. 미장원도 오늘 이거 7,000원 주고 머리까지 감겨줬습니다. 7,000원짜리 깎았어요. 서울에 제일 싼 이발소가 어디? 제가 갔던 광진 구청 사거리에 가면은 지하에 있는 이발소인데 거기도 올라서 8,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머리는 내가 감아야 되고요. 오늘은 아줌마가 7,000원에 감겨주고 드라이도 해줬어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잠깐 또 얘기가 나와 버렸네. 근데 왜 보수일까요? 왜 보수 꼴통이란 얘기를 들은 보수일까요? 부자입니다. 부자. 돈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렇고요. 대구 경북은 저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호남은 1차 산업이에요. 농사 짓는 데예요. 그리고 거기는 그러니까 배굶을 일이 별로 없어요. 쌀 농사를 짓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 땅에 대해서 내 배농사는 뭐 품앗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내 노는 내가 관리를 하죠. 뭐 이 모내기 할 때나 품앗이에서 서로 모이지. 참 먹을 때도 다 자기 식구끼리 가고서 따로따로 먹죠. 그러고 그런데 비해서 경상권은 어떻죠? 낙동강과 금호강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서 물류 유통의 상업의 중심이 됩니다. 예전 조선시대 때부터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 하진 않습니다. 이게 제가 어젠가 누군가한테 책 하나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읽으려다가 솔직히 첫 페이지에서 덮었어요. 뭐 제목이 뭐냐면 1년 안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란 이런 책인데 이거 왜 덮었냐 그러면 혼자서 해서 1년에 10억을 버는 거래요. 근데 혼자 하면 10억 벌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해놨겠죠. 근데 처음에 했던 게 뭔데, 뭐 25불짜리를 이거 물건 하여튼 물건 하나를 하루에 25개를 팔면 그게 1년 되면 10억이 된대요. 매일 25개. 그거 유튜버도 똑같거든요. 유튜브 영상 여러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열심히 올려가지고 영상 올려놔도 영상 조회수 2자리 되기가 힘듭니다. 9개, 10개 되기도 힘들어요. 그거를 쉽게 나는 쉬웠으니까 너네도 쉬울 거야. 저 책 나온 지도 오래돼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오픈마켓에서 돈 매출 1억 2억 한다는 거 쉽다고 하죠. 해보십시오. 해본 사람들이면 그 말 동의 못 할 겁니다. 한 사람은 분명 있어요. 로또 1등도 매주 나와요. 그죠? 없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10억을 버는 사람이 두 사람이 모이면 20억만 벌까요? 두 사람이 같이 벌면 30억, 시너지 효과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30억, 40억도 벌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세 사람은 100억, 200억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에 대한 얘기라서, 누가 이제 뭘 같이 해보자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우리가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읽어보세요. 그러셨는데, 그거 딱 보고 접었습니다. 하여튼, 돈도 실제로 많고 이거는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마음도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거고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이 세상 바뀌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런 대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아주 행복하고 막 누구 사랑하는 연인과 있을 때 그런 대사도 많이 나고 그런 대사도 해봤지 않습니까?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그게 보수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왜 같은 보수일까요? 이게 이제 우물안 개구리 지역적 특성이긴 한데 돈 없는 사람한테 돈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예요.
나한테 이제 뭐 이거 사람을 개에 비해서 하고 그러는데 개가 집에서 제일 잘 따르는 사람이 돈 벌어오는 아버지일까요? 아니에요. 밥 주는 엄마예요. 돈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가까운 주먹이랑 똑같은 거죠. 돈이란 힘을 이 사람한테 뭐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남북의 예전 뭐 이따 뭐 선배에서 그랬지만 이제 선거 전선 이게 당선인 분포도를 이제 선거 전선 좌우로 얘기를 하죠. 자, 휴전선이 어떻게 되죠? 남북으로 봅시다. 남북으로.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파란색입니다. 대한민국. 남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북조선 인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근데 뭐죠? 북조선의 그게 뭐죠? 하여튼 간부들은 얘네들이 한 게 뭐죠? 정보의 차단입니다. 여기서 나갔다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니 나라고 해외 나갔더니 저기 뭐 냉면집 그거 유명한 거 있던데 저도 폴란드에서 갔다 와봤어요. 그런 애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냉면 중국에서 가봤고 폴란드에서 아닌데 폴란드가 아닌데 냉면집은 어디였더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냉면집 북한 그 식 있잖아요. 그거 아니 뭐 하여튼 거기 유명한데 가서 북조선 에미나이하고 이렇게 뭐 얘기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앙골라 했을 때는 북조선 의사 선생님이 제가 있던 곳에 와가지고 뭐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사상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세뇌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진짜 직위가 높은 사람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 뭐죠? 우리나라의 보수랑 같은 겁니다. 부자들입니다. 북조선이 남북이 통일이 되거나 해외보다 북조선에 들어가면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만 해외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시 들어가도 북조선이 좋아요. 내 고향 땅 그러고 그런 애들만 해외 나가요. 정보의 차단이에요. 남조선의 음악, 남조선의 드라마 못 보게 합니다. 남조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요. 이제 그러고 뭐라죠? 돈 없는 사람이 우리 인민들한테 공산당들은 이렇게 뭐 배급을 하고 수령님이 너에게 줬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죠. 그러다가 엉뚱한 애들이 이렇게 돈 없거나 이제 고통받는 애미나이들이 동무들이 남조선의 정보를 보고 남조선이 내가 받은 거 트레이게 뭐 차도 겁내 많고 거충 빌딩도 많고 남조선 많이 발전했구만야 막 이러면 그걸 당간부가 그런 애를 찾으면 어떡하죠? 제가 어딘지 위치를 잘 모르는데 삐링 오지로 보냅니다. 오지 탄광. 그런데 이제 여기 대구에서는 아오지 탄광을 보내는 사람은 없죠. 대신에 아오지 탄광이 뭐죠? 몸을 힘들게 하는데 여기서는 돈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돈 없는 사람의 이제 진보 민주를 아는 사람은 새끼 빨갱이 좌파로 배척을 합니다. 몸을 힘들게 아니라 멘탈을 힘들게 하죠. 그렇게 만듭니다. 싸우지 말자고 얘기를 잘 안 하죠.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쟤는 이제 좌파 새끼야. 이제 지역적 특성으로 이거는 정보의 차단은 공산당이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것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는 지역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대구 안에 있는 사람들 외국으로 잘 안 나가려 그래요. 나가기도 안에서 살기 편한데 먹고 사고 자기 다 편한데 밖에 나가고 밖에 정보를 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래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로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학구열은 또 높아요. 수성구하고 저기 저 성서 쪽에 뭐 어디 거기는 높아서 자녀들이 진학을 서울로 합니다. 세상을 보고 오죠. 그러고 얘네들이 리리리 와가지고 그럼 얘는 건물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죠. 아직은 학생이거나 뭐 이럴 때 학생들은 대부분 진보 쪽입니다. 조국혁신당 제가 만난 젊은 친구들도 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서울에 뭐 이 서울이나 이런 저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진보를 세상이 이씨 서울이 이래시고 그러고 뭐저 해외 유학 해외 뭐죠 어학연수까지 갔다 왔더니 세상이 이렇게 이래. 그러고 이제 그거를 지원해준 부모님한테 이제 사상이 바뀌어가지고 내려가면은 아버지 우리 국힘당이 이제 대구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죠? 이 기존의 사람들은 설득은 뭘까? 야 니는 내가 키워줬더니 아빠하고 싸우려고 그러냐? 닥쳐가 되죠. 그래서 이게 자녀 부모 간에도 설득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안 겪어 이거 이론이 아니고요. 저희 형이 한창 정치에 관심과 저는 그걸 보고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었었고요. 아버지 살아가실 때 형하고 아버지하고 정치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그거 하면 이제 싸움이 될 줄 아니까. 진짜 그건 제 경험이에요. 이제 그게 왜 그랬는지 이게 이제 이해가 됐을 뿐이지.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요. 대구 사람들은 요래. 그래서 정치에 대한 말을 아예 안 합니다. 이게 대구의 현실이죠. 근데 제가 이제 다시 30년 만에 돌아온 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구 사람들이 이렇게 돈도 많고 마음도 부자인 사람들인데 이거 보면 뭐가 이런 게 이게 있으면 뭐가 꼬이냐고요? 파리가 꼬입니다. 파리. 예전에는 대구의 시장, 대구의 국회의원들 다 대구 출신이 많았어요. 요새는 시장부터 대구 출신이 아니에요. 그 대구에도 건설사가 큰 것들이 많았어요. 뭐 예전에 뭐 다 망하게 하면 청구, 화성은 아직 있고. 내가 건설업에 있었으면 건설사 이름들을 다 까먹네요. 한라, 태왕도 대구. 하여튼 뭐 그런 대구의 지금 이제 대구에 남아있는 그런 건설 사업밖에 없는데 화성 하나 빼고는 지역 시공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 시공업체가 거의 대형이라고 할 만한 애들을 한라 뭐 이런 애들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렇게 외부 사람들한테 돈을 뺏기고 있어요. 도적 맞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구 물가 싸다고도 제 다른 거 했는데 물가가 싼 이유가 이게 머리 깎는 게 왜 7,000원인 이유가 서로 돈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못 올려요. 가격을 올리면 약간 올리는 거에 대한 저항성이 크기 때문에 그 집을 안 가요. 그러니까 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내려가 버립니다. 그게 대구입니다. 제가 이제 쿠팡이츠 배송을 했어도 콜이 없고 뭐 그렇다고 다른 서울 지역이나 없다고도 얘기를 드렸고 미장원 7,000원짜리라고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가는 쌉니다. 서로 돕고 친절하고 부자들이라서 서로 친절하기 때문에 너 혼자 괴로운 걸 못 보기 때문에 대구에 살아온 게 우물 밖에 나갔다 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보수인 사람들하고 정치 언급을 안 하는 이게 정치를 그나마 간혹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친절하게 저도 친절하게 다가가고 물론 다른 걸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참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 지금 좀 정치 쪽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그것을 또 깜짝 해요. 그런데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근데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진보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법이란 건 원래 바꿔야 되는 거고요.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60,000원, 70,000원, 80,000원, 90,000원,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400,000원, 500,000원, 600,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60,000원, 70,000원, 80,000원, 90,000원,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400,000원, 500,000원, 600,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
근데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했을 때 피해가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르다가 알면 우물 안에 있다가 바깥 세상을 알면 그래? 네가 직접 안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그럼 대화가 됩니다. 근데 보통의 언쟁은 설득해가지고 네가 나쁘니 네가 바보라서 네가 멍청해서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죠. 예전에 선거할 때도 뭐 민주당 와가지고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뭐 국힘당도 못 하나? 뭐 있을 때 잘했는데. 그러니까 못 이기죠.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그렇게 아무리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대구 사람들도 아는데 대구 사람들이 하나 이 영상이 너무 길어져 버리네. 어제 이제 가가지고 뭐 저기 대구 민주당 위원장님도 만나고 현역 구의원님들도 만나고 시의원님들은 지금 없는데 구의원님들은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재단 대표님도 만나보고 그래서 이제 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던 게 어제 그 민주당에 도움받은 게 큰 도움이죠. 저를 좀 3만 5천 원 정도 받았는데 회비를 그 금액에 서울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저는 영상을 많이 찍는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게 민주 진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구에서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영상을 대여섯 개 찍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 어제 너무 행복했고요. 근데 죄송하긴 하죠. 이제 제 옆에 앉았던 분은 버스로 대구에서 서울 가니까 주말이라 가지고 좀 막혀서 한 5시간 정도 걸렸는데 옆에서 귀에서 피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 새끼 나이 먹은 경상도 남자놈의 새끼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막 이 얘기를 이런 마음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뭐 그렇게 쉬지 않고 얘기를 뭐 한 두세 시간씩 제 얘기를 들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아니 민주 진보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어제는 그런 분들을 만났다는 걸로 참 행복한 날이었고, 그리고 이제 좀 그런 역사적 순간에 참석을 했다는 거, 현장 직관을 했다는 거, 아직 뭐 결과는 안 났지만 거의 그 과정에 온 시점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난 분들하고 앞으로도 이제 몇 가지 컨텐츠를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대구 시도당 창당을 이제 뭐 6월달에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뭐 시도당 위원장님한테도 뭐 좀 여쭤볼 것도 있고 뭐 실제로 시도당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물어보고, 그리고 뭐 민주당 구의원님들이 이제 국힘당 시장 아래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뭐 한번 만나서 얘기하는 거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제는 참 여러 가지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에 행복한 날이죠. 왜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